자, 이번 주 시장은 내일 금리 인상이 시장에서 이미 빅스텝인 0.5% 정도로 예상하고 있지만 오늘 증시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레는 공포의 미국 CPI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부동산이나 주식시장은 결국에는 고점까지 올라가면서 많은 투자자들에게 고점에 물려도 결국에는 본전을 회복해 줄 것이다. 구조대가 반드시 올 것이다. 또는 반대로 폭락했을 때 싸게 줄 기회다라는 인식을 계속 심어 주었습니다. 근데 가격이 싸 보인다는 기준을 이 자산시장에서 기준을 정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싸다는 기준을 잡는 방법이 그냥 주가가 고점에서 어느 정도 떨어졌으니까, 아니면 지금 당장 충동적인 상상력을 발휘해서 싸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카카오페이라는 종목에서 상상력을 발휘해 보자면, 이쯤 되면은 진짜 심할 정도로 떨어졌구나. 내가 지금 사가지고 반등을 먹으면은 한 30% 쉽게 먹겠구나. 이런 상상력을 발휘하면서 저점에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저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언젠가는 저점이 올 것이고 누군가는 정확하게 저점을 잡아가지고 단기간에 최소 10%에서 30% 이렇게 반등을 먹을 것입니다. 근데 그 누군가가 되는 과정에서 수많은 저점 매수가 있었습니다. 20만원부터 시작해서 3만원까지. 이 수많은 사람들도 당연히 매수할 때마다 저점이라 생각하고 이쯤 되면 반등하겠지라 생각을 하고 들어간 것인데, 이때까지 전부 실패를 했습니다. 그만큼 어떤 주식이 폭락하거나 계속 떨어질 때는 정확하게 저점을 예상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지금 주식시장은 2020년부터 현재까지 2년 넘는 시간 동안 금융시장 역사에 남을 만한 순간들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2020년에 말도 안 되는 폭락으로 시작해서 또 말도 안 되는 상승, 또 말도 안 되는 하락. 이 레전드 같은 순간들이 계속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증시는 미쳐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이걸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과연 지금 상황에서 지난 역사처럼 공포에 매수해서 다 성공할지, 고점에서 누군가는 설거지한 자산이 또 반등이 가능할지, 아니면 앞으로 반등이 불가능하고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일정 수준에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나올지는 아무도 알 수 없겠지만, 지금은 오직 신용과 손바뀜으로 추정할 수 있는 거래대금 가지고만 증시를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3일 동안 쉬고 시장이 열렸는데 오늘 최악의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현재 시각으로 4.4%, 강력한 원웨이 하락장이 나오고 있으며, 나스닥도 보면은 금요일 시장에서 4% 가까이 폭락, 그리고 추가로 장중에 마이너스 2%, 종가가 마이너스 1% 정도로 하락했습니다. 지금 나스닥까지 최악의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확실하게 지난 무지성 상승할 때와 추세가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반등도 제대로 못하고, 상승세도 중간도 없이 하루에 3%씩 반등시키는 날도 있지만 반등을 유지해줄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이게 반복되면 결국에 하락해서 최악의 상황에는 여기까지 8천까지 열려있다는 것인데, 이렇게 되는 걸 바라는 건 아니지만 항상 주식은 최악의 상황까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이런 상황이 된다면 어떻게 내 자산을 지킬 수 있을까?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셔야 됩니다. 무조건 잘 될 생각보다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나는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작은 가능성이라 하더라도 다 열어두고 여러 가지 변수에 대응을 해야 되는데, 현재 나스닥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혹시나 또 하루 만에 2, 3%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반갑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변동성만 계속 줄어들지 않은 상태로 이리저리 어지럽게 움직일 뿐이지, 나스닥이 완전히 진정되기 위해서는 지금 증시에서 중요한 게 저는 두 가지라 보고 있는데, 이 나스닥의 미친 변동성이 줄어드는 것, 진정되는 것, 그리고 손바뀜으로 추정되는 거래대금이 늘어나는 것, 이 두 가지가 아마 갖춰진다면 그때부터는 시장이 확실하게 안정돼서 더 이상 저점을 파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기 위해서는 나스닥이 예전처럼 황금선 위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아질 때, 그 상황을 기다려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위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번 주 시장은 모든 투자자가 금리 인상과 미국 CPI 발표를 앞두고 관망에 들어가냐 아니면 공포에 미친 척하고 매수하냐가 선택을 해야 될 텐데, 내일 시장에서 금리 인상은 다들 예상을 할 것이고, 저는 2020년 폭락장에서도 코스닥이 하루에 13%씩 떨어지는 미친 시장에서도 뭐 이때 금리가 얼마인지, 환율이 얼마인지, 그리고 뭐 미국 지표들이 어떤지 하나도 신경 안 썼습니다. 별 관심도 없었고 신경을 쓰지 않았지만, 지금은 이 지표들이 시장의 영향력이 매우 높은 존재이기 때문에 벌써 궁금할 수밖에 없으며, 시장의 거래대금을 보더라도 모든 투자자가 관망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보시다시피 거래대금이 늘지 않았습니다. 코스닥이 하루에 2, 3%씩 오른다 하더라도 거래대금은 똑같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냥 모래성처럼 다시 무너질 수 있는 상승, 가짜 상승, 힘없는 상승. 여기서 거래대금이 특별해지지 않는다면 증시의 안정을 기대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까지 와버렸기 때문에, 지금 쉽게 볼 수 있는, 개인들이 확인할 수 있는 수치는 신용잔고와 거래대금이 있습니다. 거래대금도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더 발견하기 쉽기 때문에 어차피 코스닥이 정말 좋아지면 코스피도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의 거래대금에서 특이사항을 찾아내야 되는데, 지금은 거래대금이 줄어든 상태로 위아래로 널뛰기를 하고 있어서 거래대금에서 특이점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신용장권은 목표치까지 내려왔습니다. 제가 1구간에서 3구간 설명을 드렸는데, 1구간이 16에서 17, 2구간이 한 14에서 16, 그리고 3구간이 14조 이하, 이 정도로 나눠가지고 분할 매수로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30%, 30%, 40%, 아니면 좀 과감하시면은, 놓치기 싫으면은 뭐 여기서 승부를 본다던가 여러 가지 비중 조절의 방식이 있을 텐데, 만약에 과감하게 들어가서 증시가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 거래대금을 보고서 증시가 계속 진정이 될 수 있는지, 아니면 하루 이틀, 길어봤자 몇 주짜리 반등인지를 꼭 확인할 수 있어야 되며, 그리고 지금 변수가 생긴 게 아까 말씀드린 나스닥이 최악의 상황까지 열려 있다는 것, 그리고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되냐면, 원래는 폭락장 때마다 종목을 매수하면은 지수와 똑같은 그림으로 무너진 종목을 매수하면 됐지만, 최근에 카카오를 중심으로 네이버까지 알 수 없는 약간 폭탄 돌리기 식의 대형주들의 하락이 있기 때문에 종목을 고르는 것보다 그냥 ETF 쪽에서 매매를 하는 게, 저점 매수에서 승부를 본다면 후회가 없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폭탄 돌리기 같은 느낌을 받는 지금 대형주를 잘못 잡았다가 저번처럼 증시가 반등하는데도 네이버처럼 폭락이 나오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까지 열어둘 만큼 지금 폭탄 돌리기 같은 느낌을 받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매수할 거면은 저점에, 과감할 거면 지금은 종목보다는 레버리지 쪽으로 비중을 두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말한 1구간인 16에서 17조 사이에 도달했으며, 그리고 증시가 한 번 더 충격을 받으면은 그때가 타이밍이라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충격을 받아서 좀 급하다면은 뭐 지금 당장도 들어갈 수 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원칙, 첫 번째 무너지고 두 번째 휘청거릴 때,
혹시나 내일 시장도 휘청거리게 된다면 제가 말한 1차 매수 상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과연 그때 과감하게 공포에 매수할 수 있을지는 각자 감당 가능한 상황을 잘 생각해 보셔서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주식뿐만 아니라 부동산도 심각한 상황 같은데 둘 다 공통점이 있다면 누구나 아는 고금리, 긴축기에 주식이나 부동산을 불합리한 가격, 더 비싸게 사줄 사람이 점점 줄어들거나 없다라는 겁니다.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지금은 모두가 처음 겪는 상황입니다. 시장의 전문가나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어차피 지금 상황이 상승 아니면 하락, 반등 아니면 하락,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맞출 확률이 50%나 되지만 위험을 무릅쓰고 정확한 바닥에 잡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확한 바닥을 알 수가 없고 신규 매수로 잡을 수 없다는 공포와 내가 보유 중인 자산을 매도했을 시 다시 반등할 거라는 공포가 맞물려서 지금 아주 무거운 선택을 해야 되는 구간에 왔으며 현금 보유자들은 지나온 길을 봤을 때 폭락에서 잡는 게 언제나 답이었지만 이 폭락, 공포에서 들어가는 게 참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미친 척하고 지금부터 들어갈 계획을 세우냐, 아니면 지금 수준에 만족하면서 뭐 돈을 안 벌어도 되니까, 굳이 내가 반등을 안 먹어도 되니까 자산을 지키는 쪽을 선택하냐, 스스로 현명한 선택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단타 매매로 딱 3가지 관점이 있었는데 일단 매매한 게 오늘 2가지밖에 되지 않습니다. 첫 번째가 이노룰스, 그리고 파인엠텍. 이노룰스는 최근에 상장한 종목인데 첫날에 거래대금과 함께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오늘 뭐 음봉이 나온다 하더라도 한 번쯤은 시세가 나올 것 같다 생각을 해가지고 지켜봤지만 초반에 익절 잠깐 하다가 이때 처음에 생기는 3분봉으로 처음 생기는 캔들을 보고 손을 놨습니다. 그리고 시작하자마자 증시의 변동성이 오늘 심상치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매매를 계속 진행하려 했지만 첫 번째 익절한 다음에 그 다음에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관점이 100만원 손실 본 파이넴텍. 예전 같으면은 또 이런 느낌의 종목이 분할 재상장 종목인데 이런 느낌의 캔들, 첫날 캔들 괜찮습니다. 그리고 첫날의 수급도 괜찮습니다. 이건 수급만으로만 좀 차트가 예쁘게 만들어지거나 한 번쯤 더 양봉이 나와줄 걸 예상하고 초반에 들어가긴 했지만 결국 손절을 하게 되었는데 이 손절도 줄 때 원래는 먹으려 했는데 초반에 보면은 매수해가지고 올라갈 때 즉시 매도를 하려 했습니다. 근데 다른 종목도 신경을 쓰는 상황에서 호가가 너무 가볍다 보니까 매도가 다 체결이 안 되었습니다. 전량 매도를 걸었는데 체결이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급락을 해버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급락한 상태에서 손절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관점이 한미글로벌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런 종목도 오늘 같은 분위기에서는 쉽게 먹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들 수가 있는데 그 상황을 제가 주말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시초가가 지수로 인해서 충격을 받아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야 시초가부터 들어가서 잠깐 튀어 오를 때 익절을 할 수가 있는데 시장은 이렇게 개파락으로 영향을 크게 받는데 이건 영향이 없었습니다. 시간의 단일가에서 32,800원에 마감을 했던 게 이것보다 훨씬 밑에인 한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예를 들어서 오늘 파이넴텍처럼 시초가가 이런 식으로 딱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었어야 시초가에 접근을 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파이넴텍을 시초가에 들어간 것이고 시간의 거래에서 마이너스 1% 떨어졌는데 시초가가 마이너스 5%. 그러면 잠깐 반등하는 이 타이밍에 이건 첫날이고 둘째 날에 잠깐 반등하는 타이밍에 적당히 익절을 할 수 있는 구간이 나왔을 겁니다. 근데 한미글로벌은
시간의 단위가랑 시초가랑 차이가 없습니다. 그만큼 매수에 대한 기대세 때문에 지수는 영향을 받았는데 차이가 없다는 것. 그런 먹을 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초가 매수를 포기하고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이게 시초가가 한 마이너스 5% 이쯤에 형성이 되었다면 오전에 잠깐 반등이 나올 때 2, 3% 정도는 쉽게 먹을 자리를 만들어 줬을 겁니다. 이 상황은 꼭 기억을 하셔서 다음에 인기 있는 종목이 시간의 단일가보다 좀 차이가 나게 가격이 형성이 된다. 그때는 먹을 자리가 생길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 상황이 만들어졌지만 하락의 거래대금까지 없어서 위아래로 널뛰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처음 겪는 상황, 무조건 원금 보존일지, 공포의 매수일지 자신이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잘 선택하시길 바랍니다.